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가주마켓 쇼핑몰이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쇼핑몰 신축 과정에서 지게된 거액의 부채로 인해 한인 채권업체들과의 소유권 분쟁을 벌여왔던 가주마켓은 지난 10일 센트럴 캘리포니아 연방 파산법원에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 등에 대한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기념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주 하원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과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분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주 전역에서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서둘러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국회는 13일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대한항공이 팩트체크를 통해 새 제도에 대한 오해 풀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수강생층을 한인 노인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K-팝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설날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가주마켓 쇼핑몰이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쇼핑몰 신축 과정에서 지게된 거액의 부채로 인해 한인 채권업자들과 소유권 분쟁을 벌여왔던 가주마켓은 지난 10일 센트럴 캘리포니아 연방 파산법원에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들에 대한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연방 파산법원 소속 문서에 따르면 가주마켓 플레이스 측은 지난 10일 센트럴 캘리포니아 연방 파산법원에 융자금 1,188만 달러를 포함한 약 2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부채 등에 대한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주마켓 측이 법원에 챕터 11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주마켓은 한인 채권업체들로부터 안고 있는 건축 융자금과 쇼핑센터 세입자들의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포함해 부채성 채무 2천만 달러에 대해서 일단 2개월 동안 채무 이행을 유예받게 됩니다. 가주마켓이 챕터 11 신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오가에 위치한 현재의 쇼핑센터 건물 신축 과정에서 한인 채권업체들로부터 안게 된 약 1,188만 달러의 융자금 때문입니다. 자금을 가주마켓 측에 융자했던 한인업체 어드마이어 캐피탈 융자사와 벨몬트 투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등이 융자금 변제를 거부하고 융자 금액만큼 가주마켓 측 지분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인해 현재 가주마켓 운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주마켓은 소유권 분쟁이나 파산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오는 2050년까지 현 쇼핑센터에서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방 파산법원이 가주마켓 플레이스 측의 챕터 11 신청을 승인하게 될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서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번 주 들어 줄을 잇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가주 하원은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의 첫 도착일을 기리며 연방의회가 제정한 공식 기념일로 올해로 117주년을 맞이한 미주 한인의 날. 미주 한인의 날인 13일 미주 한인재단의 주최로
LA 다운타운 PIH 헬스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형기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미 퓨엘릭 굿 사마리탄 병원 부원장과 이병만 미주 한인재단 회장,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 아들 랄프 안씨 등을 비롯한 주요 한인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날 11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이해 형기식을 거행하고 있는 굿사마리탄 병원의 세미 퓨엘릭 부원장은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형기식을 병원의 연례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It reinforces the bond between this hospital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we serve. So it's quite an honor to be the very first, and it's something that we plan to do on an annual basis forever. 우리 한인 커뮤니티 celebration 하는 이벤트로 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It's the one way where we celebrate even before any other eve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Korean American Day. 미주 한인의 날 117주년을 맞아 주류 사회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인 사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 사회가 다방면에 걸친 미주 한인들의 기여로 번창하고 있다며 한미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13일 개최된 가주하원 전체 회의에서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상하원 합동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최석호 가주하원 의원과 샤론 쿼크 실바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해 통과된 이 결의안은 한인 차세대들이 선조의 얼을 이어받아 뿌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가주를 위해 더욱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에는 LA 한국교육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시상식이, 지난 12일에는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13일 아카데미상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과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101년의 한국 역사상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생충은 지난 5일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사상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쥔 데 이어 오스카상 수상을 마침내 가시권에 두게 됐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 성공하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쓰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지난 주말 K-팝 클래스를 오픈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강생층을 기존의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이 그리고 타인종에게 확대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타인종 그리고 젊은 층에도 센터의 문을 활짝 열어 커뮤니티의 신장과 단합을 도모하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흥과 멋을 알려 타인종과 젊은 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학기에 선보인 K-팝 클래스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UCLA 댄스 그룹 KBM 댄스팀 지도 아래 첫 수업을 선보인 K-팝 클래스에는 5세 아이부터 40대 중반 어른까지 참여해 인기를 톡톡히 끌었습니다. 시니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젊은 애들을 좀 모아볼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젊은 애들을 좀 먼저 모으는 방법이 K-팝이 제일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만 아니고 다민족들이랑 모여서 함께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전문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좀 알릴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타인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신발달 지체장애인의 지능 개발을 돕는 나눔 교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공학, 수학의 융합교육인 스템 프로그램도 개설해 청소년층의 이용률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음악을 통해서 좀 자기네 지경을 넓히는 게 좋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 있지만 나눔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리타드 칠드런 걔들 교실도 있어요. 스템도 있어요. 스템도 있는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클래스도 있어요. 또 지난 2018년 가을 공사에 들어간 노인센터 내 부엌공사가 다음 달에 완공돼 수강생들에게 간단한 간식이 제공 가능해져 수강생들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니어 센터 측은 기존 이용객인 시니어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용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낼 계획입니다. 또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노인센터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함께하는 2020 설날 큰 잔치를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잔치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총영사가 참석하고 각 커뮤니티에서 부채춤과 사자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여 의미 있는 설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써니힐스 고등학교에서 30대 한인 농구 코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학교의 14세 여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지난 10일 써니힐스 고등학교 남자 주니어 농구팀 코치로 일하는 30세의 일라이자 김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오는 3월 3일 실시되는 LA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지구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데이빌 류 시의원이 선거 후원금 모금에서 타 후보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등 한인 후보들이 대체로 순조로운 모금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2지구 잔리 시의원도 12지구 후보자들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10지구에서 첫 한인 여성 시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그레이스 후보 역시 모금액 순위 2위에 안착해 비교적 순조로운 모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손주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의 희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왕은 13일 긴급 가족회의를 갖고 해리 왕자 부부 문제를 논의한 후 성명을 통해 젊은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해리와 메건의 바람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 전역에서 독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둘러 예방접종을 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초까지 주 전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70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상당수가 50세에서 65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감 피해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심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이른 시기에 독감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지지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뉴욕 진해 대학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학은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 뒤를 이어 뉴욕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워드 한인회 제9대 회장 선거에 장현주 씨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하워드 한인회는 다음 달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당선을 발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서울 자매도시위원회가 11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일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미국을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출발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을 포함해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 지난 12일과 13일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눈은 시애틀 북쪽인 놀스 사운드와 키셉 카운티, 킹 카운티 북동쪽에 주로 많이 내렸으며 이로 인해 휴교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인구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하와이 인구는 약 4,7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물가 인상이 본토로의 이주를 촉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현지 시간 13일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정 총리는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한국당 의원 다수와 범보수 성향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대표가 109표 나왔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5당은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찬성표 164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국회 인준안 통과에 따라 정 후보자는 1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육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사정에 밝고 경제통으로 유명한 정 후보자의 총리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 속에 인준된 정 후보자는 야당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는 2년 8개월 가까이 자리를 지킨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고 민주당으로 돌아와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대한항공이 팩트체크를 통해 새 제도에 대한 오해 풀기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지 시간 13일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새 스카이패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팩트체크는 크게 마일리지 복합결제,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사용, 우수회원 등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입 시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항공운임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복합결제의 경우 운임의 20%밖에 쓸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선 특가 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1등석 운임까지 모든 운임의 20% 이내로 쓸 수 있어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결제분만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다른 항공사와 달리 마일리지 지불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한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던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5개월여 만에 접은 것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지정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합의에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 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중 무역 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